예보상 오늘 또 바람이 6m, 7m입니다. 6m, 7m에 또한 눈발도 지금 한두 방울씩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유랑자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원줄 맨 밑에 핀돌이 하나만 달면은 엄청 편안하게 목줄을 교체를 할 수가 있고, 저같이 눈이 노안이 왔거나 또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야간에 목줄을 교체하실 때 엄청 힘이 듭니다. 아주 간단하게 목줄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에 담아 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동 봉돌을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 고정형 에어 봉돌이나 일반 봉돌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핀돌이 하나만 달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바로 그 영상을 만나봅시다. 앞전 영상에서 보셨을 때 제가 사용했었던 수라 50대입니다. 이렇게 수라 50대인데 제가 사용하는 지금 채비가, 자 봐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낚시집에 보시면은 찌도 없습니다. 찌도 없고 봉돌도 지금 안 달려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면은 목줄이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목줄을 흰색으로 묶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줄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묶음 바늘입니다. 이 묶음 바늘 같은 경우 이 바늘에가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팬 코팅 기술을 이곳에 접목을 해 가지고 테프론 코팅을 입힌 바늘입니다. 이렇게 흰 줄로 목줄을 묶어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바늘들은 목줄들은 다 묶으실 줄 아시니까 별도로 설명 없이 이 바늘을 묶겠습니다. 자, 바늘을 묶었습니다. 바늘은 제가 한 20cm 정도나 사용하니까 이렇게 20cm 정도나 해서 묶어 봅시다. 이렇게 최대한으로 작게 이렇게 팔자 묶음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작게 만드신 것이 좋습니다. 이 바늘하고 지금 색상만 틀리지 목줄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 목줄은 영상이 안 보이니까 빼놓고 이렇게 흰색으로 묶어놓은 바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찌멈춘 고무를 영상에 보이기 위해서 자 밑에 쪽으로 옮겨 봅시다. 현재 제 채비 지금 50대에 이렇게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핀도레를 하나를 걸어 주심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편한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핀도레를 사용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미라클 스토리 찌를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안쪽에 보시면은 에어봉돌의 부력이 전체적으로 맞춰져 가지고 찌 한 개당 하나씩 이렇게 케이스 안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봉돌이 전체적으로 세 가지 다 이렇게 맞춰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다닙니다.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수심이 많이 안 나오는 곳은, 예를 들어서 수심이 50, 60 정도가 나온다 했을 때는 이 두빈날의 전자찌 짧은 찌 35cm로 사용을 하고, 수심이 좀 깊다 했을 때는 주리양 전자찌 3점등찌를 사용을 합니다. 이 찌하고는 바닥 낚시를 위주로 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찌 대무록
전자찌 2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심이 좀 깊은 곳, 1m 이상 되는 곳에서 제가 옥내림까지 겸용을 하려고 이렇게 이 세 가지 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찌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 핀도레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핀도레만 이렇게 원줄 끝에다가 부착만 시켜 주시면은 아무 때나 있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 있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있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봉돌을 빼 봅시다. 이렇게 또 봉돌이 나옵니다. 이 목줄을 핀도레가 항상 걸려가지고 낚시 채비재배가 걸려갖고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채비잽을 풀었을 때는 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핀도레를 푸시고, 이렇게 에어봉돌을 사용하신 분들은 에어봉돌을 거시고, 일반 납봉돌을 사용하신 분들은 납봉돌만 이렇게 걸어 주시고, 이렇게 걸어 주시고, 이렇게 찌만 꽂아서 낚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시 찌들은 내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심 찾아서 우리가 캐스팅을 하면은 이렇게 봉돌은 일자로 서 있고, 이렇게 목줄은 길게 바닥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가 이렇게 입질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찌는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채비로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입질이 조금 깔끔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항상 출조를 가면은 제 영상에 보시면은 낚싯대 8대를 편성을 하는데, 4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 4대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봉돌 밑에 쪽에 이렇게 홈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십시오.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미끼를 달아서 캐스팅을 하면은 또 바닥 상황은 이 상태가 됩니다. 바닥 상황 이 상태가 되어서 미끼를 붕어가 취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목줄을 봉돌 밑에 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사용한 입질과 이렇게 빼내 가지고 또 사용을 했을 때 입질 패턴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밑에 쪽으로 원줄을 감통을 안 시키고 이 상태로 진행한 4대는 입질 자체가 조금은 약간 까부는 입질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4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늘을 밑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낸 상태에서 또 해 보니까 입질이 좀 깔끔한 입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쪽에 있는 봉돌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입질이 깔끔한 건지 저도 약간의 이게 의구심은 드는데, 붕어가 미끼를 취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을 때 봉돌이 밑에가 있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입질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도 찌 올리면 멋지게 또 상승할 때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엄청나게 편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이 밑에 부분에다가 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밤에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다가 눈이 안 좋은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저같이 노안이 좋고 온 사람들은 이 부분에다가 넣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넣어서 또 바늘을 이 팔자 구멍에 맞춰서 또한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 이제 낚시가 끝나고 철수를 하실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찌하고 봉돌을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날 상황에 따라서 찌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줄이 이렇게가 걸려 있으면은 이 봉돌도 보관하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좀
편하게끔 저 같은 경우는 핀돌에다가 먼저 이렇게 걸고 그 다음 이렇게 봉돌을 걸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상태로도 사용을 해 보시고 이렇게 저같이 밑에 쪽 구멍에 이렇게 목줄을 감통을 시켜서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찌울림이 약간은 틀리게 이게 나타난 것을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8대를 피면서 4대는 이채비, 4대는 목줄이 밑으로 감통 안 되게끔 해서 이 핀도레에다만 걸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관통을 시켜서 한 입질이 더 깔끔한 입질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철수를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찌 분리하고 그 다음 이렇게 봉돌까지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봉돌 분리하기도 엄청 편합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고 그리고 사용했던 봉돌을 이렇게 먼저 넣고 그 다음에가 찌를 또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방 안에다가 넣어서 철수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의 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분리를 해서 다니는데 1개의 찌만 사용하신 분들은 그대로 낚시집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가벼운 찌하고 또 불액이 좀 나간 찌 2가지를 사용하신 분들은 일반 봉돌도 이곳에 걸 수가 있으니까 이 찌 케이스를 버리지 마시고 저같이 이렇게 분리를 해 갖고 다니는 방법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불액이 조금 안 나간 찌 또한 불액이 좀 많이 나간 찌를 현장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부력지나 고부력지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저같이 꼭 핀도레를 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핀도레를 달아서 이렇게 찌맞춤을 해 가지고 다니시면은 엄청나게 편안한 낚시를 구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이게 눈이 안 좋은 사람도 금방금방 목줄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핀도레 풀어서 목줄만 걸면 되니까 엄청 편안하게 낚시를 구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 나쁜 사람들한테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